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이시리요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도 자욱은 승리 전통 교양의 중심지로 훌륭히 일도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도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기념관을 승리전통 교양의 중심지로 반제반미 교양의 훌륭한 고점으로 꾸리실 본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2012년 9월 2일 여기 우리 기념관에 나오시어 새로 꾸려질 우리 기념관의 토전도 몸소 잡아주셨습니다.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단 10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리 기념관을 이렇게 훌륭히 일도 세워주셨습니다. 2013년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우리 기념관에 여러 차례나 현지에 나오시어 우리 기념관을 위대한 수령님 전승용도 쪽과 그리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졸세의 위상을 기량하는 훌륭한 교양 장소로 존변시키도록 정말 세심한 지도와 가르치심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중에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 기념관에서 기본은 이 중앙호를 잘 꾸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립상을 종중에 모실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령님의 립상 아래 계단 양옆에는 이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군기수를 세우도록 하시오 지난 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군대가 이룩한 위훈을 그대로 형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수령님 립상 앞과 그리고 양옆에 반원용 헐돌에 항일혁명투사 16명과 이 조국해방전쟁 시기 주요 지휘관 16명, 국제주의 전사 16명 동지들의 사진을 보석화로 형상해서 전시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기념관을 수령님 전승용도 업적과 함께 우리 당의 동지의 혁명 역사가 함축된 훌륭한 교양 장소로 전변시켜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간거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는 것을 우리 기념관의 학술 배열과 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수령님의 업적이 최대로 부각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 사작전을 소개하는 이 전시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그 위험한 림진강 철교를 넘으실 때 이용하신 이 승용차와 또 당시 상황에 맞는 철교 구조물을 벽화와 배합해서 전시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해치우신 전승의 길이 얼마나 간거했는가 하는 것을 가슴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 문헌들과 친서 그리고 수령님께서 직접 친필로 비전해 주신 작전 지도를 비롯하여 모든 사정물들과 자료들을 전쟁의 매 작전 단계와 시기에 맞게 다 모시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지시하신 낮과 밤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서울해방작전 대형 정경화관 그리고 해군관, 정찰병관, 포병관 등 여러 관들의 학술 배열에서 그 실효성이 최대로 보장된 것도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혼신이라고 가는 결실입니다. 영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영원히 빛내시려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위해서 오늘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승리전통 교양의 중심지, 민족의 대국보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위대한 전승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 인민군 장병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지역에는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 시기 광범위 진행된 조국수도 활동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조국수도 활동은 항일무장투쟁 시기인 1933년 서항청 방어전투 때 진행된 포수대 활동에 시온을 둔 전법입니다. 전쟁 초기에 조국수들은 매 중대에 한두 명 정도 있었는데 전쟁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지 못했습니다. 전투행동에서 조국수들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11월에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어 전선연합부대들에서 조국수 조를 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명령에서 수령님께서는 모든 중대에서 시력과 청각이 뛰어난 군인들로 조국수조를 조직하며 적의 유생 역량을 부단히 소멸해서 방어의 적극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적의 수적 우세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중대는 물론 서대에 이르기까지 두세 개 조의 조국수조가 조직돼서 주야간 조국 활동을 벌였는데
대상은 적 장교나 감시병뿐 아니라 우리의 전투 행동을 조회하는 모든 적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하신 저격수조 활동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전문 저격 훈련을 받은 몇몇 대상들로 극한된 임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광범한 군인 대중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으로 돼서 적들의 수적 우세를 격퇴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저격수들의 맹활약에 겁을 먹고 행동의 구속을 받던 적들은 밤에만 움직였고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분산활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대처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저격수들이 방어 전연 전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을 찾아다니면서 소멸해야 한다고, 그리고 밤에도 저격수 활동을 광범위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 높이 받들고 저격수들은 적을 찾아 앞으로 나가자는 구호 밑에 적들이 자주 다니는 식당과 어설길, 감시소를 비롯해서 적의 커밋까지 은밀히 접근해서 저격 활동을 적극 벌였습니다. 저격수조 활동이 맹렬히 진행된 결과 저격수 공화국 영웅이 15명이나 배출됐습니다. 1952년 한 해 동안에만도 한 개 사단 용량보다 더 많은 16,898명의 적병을 살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전법이 나온 또 하나의 커다란 전과였습니다. 정말 불빛 쏟아지는 전장들마다 나가시오.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옵게 지난날 모순꾼 또 막보리꾼들이 영웅으로 될 수 있었고 우리 조국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 영웅의 나라로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참관을 통하여 잘 알게 되었습니다.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살며 투쟁하자. 1950년대의 저국수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꿋꿋이 이어나가자. 저국해방전쟁 승리 69돌 경축 직총중앙노동자 예술선전대와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기동예술선동대 합동공연 영원할 우리의 7.27이 22일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직업청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 평안남도당위원회 비서 리효복 동지, 직맹 일꾼들,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 직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수련자들은 탁월한 군사 사상과 주체전법, 백전백승의 령군술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을 원수 경멸회로 불러일으키시며 영웅조선의 빛나는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전시가요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수령께 다진 맹세를 한 목숨 바쳐 끝까지 지키려는 결사의 각오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저국의 천토를 피로써 사수한 인민군 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진비에 높이 모시며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정신은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될 것이며 수체조선의 앞길에는 영원히 승리의 7.27만이 있을 것이라는 솔리를 새겨주는 전목들이 연이어 무대에 펼쳐지며 공연 분위기는 더욱 거저됐습니다. 각지 청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과의 상봉 모임을 통해서 전승세대의 조국수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청진광산군속대학의 대학생들은 전쟁 노병 송병산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내가 50년도 입대할 때는 17살에 대해서 완전히 어렸습니다. 상군단 45살 89인데 일대 돼서 내포부했는데 그때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8호선도 일고지 811호 칠고지 전투도 진행했어요. 전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고지입니다. 그것만 내놓으면 이 짝을 우리가 후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옥수로 퍼붓기 때문에 그 고지에 오르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30분 만에 고지를 탈환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5명의 여의자한테 조동철이 대대자입니다. 그 다음에 신기철이 박원진이 몸을 막아서 길에서 5명의 여의자였습니다. 신기 여인은 수련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는 그런
신념과 확고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전쟁로병 동지가 돌려준 미훈담은 정말 우리 새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인생길을 가르쳐주는 그 하나의 강연과도 같았습니다. 네, 앞으로 그 영웅 동지들이 발휘했던 수호정신, 그 조국 수호정신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학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떠받드는 그 인재가 되겠다는 그런 결심 더욱 굳히게 됩니다. 한편 김정숙 사범대학의 대학생들은 전쟁로병 모옥주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 동지들은 혁명적 투지를 가지고 위대한 선생님들의 영혼을 실현하는 그 길에서 선봉적 역할을 놀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은 여기 앉아있는 청년 학생 동지들입니다. 네, 이런 걸 말하고 싶습니다. 영웅 해산 제1중학교의 학생들은 전쟁로병 정용환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350일 고지에서 싸운 전쟁로병 동지의 전투 미훈담을 들으면서 학생들은 전하의 영웅 전사들처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소년혁명가로 혁명의 계승자, 당의 청년전의로 튼튼히 준비해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조포의 순들의 맨손상으로 멸치나서는 오늘의 소년발산 소년군이 되어니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사랑하는 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배워 조국의 앞날을 떠나갈 믿음직하고 꾸며낼 결의로 가슴거리였습니다.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시은자들인 전쟁 로병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그들의 투쟁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국풍으로 돼서 뜨겁게 흐르고 있는 속에 만경대 구역안의 일꾼들과 근로 혁명 선배들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김정은 의원님께서는 우리 전쟁 로병들을 적을 펴서 지킨 혁명의 은인으로 기증한 혁명 선배로 되고 계십니다. 우리 구역 안에는 350여 명의 전쟁 로병들이 있는데 전쟁 로병 세대 명단을 만들어 놓고 또 건강관리부를 만들어 놓고 매 전쟁 로병들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건강과 생활을 친자식이 된 심정으로 숨기고 돌봐주고 있습니다. 로병 동지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조국수호 정신의 바탕은 품어주고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력의 품을 진정한 조국의 품으로 여겼기에 그 품을 지켜 피와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지켜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최연 동지가 이끄는 군단에서 사업했습니다. 군의로서 자기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관계까지 환자를 35명을 우리 군이 4사람으로 후송했습니다. 관계까지 후송한 다음에 다시 부대를 찾아서 돌아왔었습니다. 초산까지 왔는데 초산에 적 항공 육전대가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소속 없는 그런 부대가 돼서 적 항공 육전대와 전투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적과 싸워서 경멸해야 하겠다는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을 다시는 적에게 빼앗기지 말자고 자기의 있는 노력과 피와 땀을 다 바쳐서 투쟁했습니다. 전승절을 맞으며 평양시 안의 청소년들의 진정이 담긴 수많은 편지들이 전쟁 로병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로병들이 사장 정신을 따라 배우고 그들을 적극 축하해주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시안의 전쟁 로병들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안의 청소년들이 보내온 편지가 수천 통이나 됩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차세대 청년들이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각오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구 경상동에 살고 있는 전쟁로병 리병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쟁로병 할아버지들이 건강하시고 친손자가 돼서 잘 모실 저희 소박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위대한 전승세대가 발휘한 저국소 정신을 가슴에 간직하고 혁명의 대를 끝끝이 이어나갈 교리를 담았습니다. 날파람 피로회복원의 일꾼들과 정업원들도 전쟁 로병들과 혈육의 정을 맺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관 정신과 넋을 심어준 스승이고 또 혁명의 선배들인 전쟁 로병 동지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모실 수 있을까 하고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 각의 전쟁 로병 동지를 위한 날을 따로 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매 5월 2차 이상 로병 동지를 모셔다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노인들이 건강해져 온 시중호 감탕 치료라든가 또 국가 치료를 비롯해서 성의를 다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선 이 땅을 지켜서 또 우리 후대의 행복을 지켜서 그 자기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전승 세대가 있어 오늘이 우리 그 행복한 삶도 있다고 생각할 때 로병 동지를 잘 모시고 그들이 건강과 생활을 잘 돌봐드리는 것은 우리들이 마땅한 본분이고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아낌없는 땀방울을 바쳐가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자들 속에는 인민대학습당 박사원 원장 교수 박사 리처로 동지도 있습니다. 20대에 대학을 졸업한 리처로 동지는 32여 년간을 인민대학습당에서 일하면서 나라의 도서관 사업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고 도서관 부문의 유능한 일꾼들과 전문가들을 수많이 키워 인민대학습당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전국의 시, 군 도서관들을 미래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서 그가 이룩한 공적은 수없이 많습니다. 어느 제일 기쁜가? 독자들이 찾았다 하고 자기에게 꼭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원장 선생님은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어떤 발명이나 과학연구 성과들은 다 충분한 과학기술 자료들을 미천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자료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도서관 일꾼들의 몫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크지는 않아도 나라의 부강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애국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지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자들 속에는 옥류관 경리 문경호 동지도 있습니다. 근 15년간을 이곳 경리로 일하고 있는 문경호 동지는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용도 업적을 더욱 빛내기 위한 사업과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정신을 지니고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참된 봉사자로 성실히 일해오고 있습니다. 옥류관을 인민의 옥류관이 되게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언제나 심장 깊이 간직하고 그는 과학적인 봉사 및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완벽한 위생 소독 체계를 세울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 관철 사업을 비롯해서 옥류관 개건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했습니다. 우리 경리 동지는 말하곤 합니다. 조선민족의 전통 음식이라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국수다. 그 중에서도 평양냉면이 으뜸이고 평양냉면을 대표하는 것이 우리 옥류관 국수의 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인민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마다 우리 평양에 오면 우리 옥류관부터 찾는데 우리가 옥류관 국수의 질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옥류관을 찾아주실 때마다 옥류관은 명실공히 인민을 위하여 복많은 식당이 되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일터를 찾으셔서 가르쳐주신 그 유언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어려울 때나 힘겨울 때나 힘을 내곤 합니다. (7월 21일) 18시부터 (22일) 18시까지의 전국적인 전염병 전파 및 치료 상황입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7월 21일 18시부터 22일 18시까지 발생한 유혈자는 120여 명으로서 전날에 비해 22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완쾌된 인원수는 102여 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혈자 총수는 477만 2,562여 명입니다. 그 중에 99.991%에 해당한 477만 2,132여 명이 완쾌되고 0.007%에 해당한 352여 명이 치료를 지금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나라의 방역을 선진적 하기 위하여 앞선 과학기술 성과를 방역 실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악성 전염병 전파 분석 및 예측을 위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3중 4중 정보 관리 체계와의 도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학연구소와 항체공학연구소에서는 새로 개발한 신형 코로나 비루스 항체 신속 검사지와 각이한 방법에 의한 항체 검사 기술을 이용하여 전염병 경과자들과 집단 형성 정도를 확충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평양의학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제작한 핵산 신속 검사 설비들에 대한 품질 검사가 완료되고 각지에 배종하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편 그 성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중상에 따르는 악성 전염병 환자 감별 지원 체계의 개발 방법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다구치고 있으며 최신 화술과 환자 치료 경험에 기초하여 후유증 치료 안내서를 수정 보충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그 어떤 전염병 위기도 주도적으로 과학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나라의 방역을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비루스들의 전파는 방역 사업의 고삐를 바싹 조이며 국가의 방역 안정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물질 기술적 담보를 튼튼히 구축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주변 나라와 지역들의 악성 전염병 발생 및 전파 상황에 대처해서 방역 기강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위기 방어 태세를 확고히 견제하는 데 최우선적인 힘을 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2일 현재 세계적 감염자 수는 5억 7,346만여 명, 사망자 수는 640만 56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병원파로
대류행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21일 현재까지 유럽에서는 도합 2,279만 명이 감염되고 186만이 목숨을 잃어가고 합니다. 유럽 질병통제센터는 대류고 있는 파동이 BA.4와 BA.5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변이 비루스들에 의한 감염자 수는 현재 유럽 내 총 감염자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변이 비루스인 BA.2.75의 전파까지 겹치면서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나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BA.4와 BA.5 전파로 확진자 수가 5월 중순 이래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두 변이 비루스의 감염자가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배종으로 되고 있는 BA.5 감염자가 근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여러 나라에서 변이 비루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얼마 전 중국의 한 비루스 전문가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마지막 변이 비루스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루스의 변은 많은 비루스성 전염병은 흔히 주기적인 발병 증가 추이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변이 비루스에 대한 감시와 그 전파력과 발병력, 면역 회피 능력의 영향은 장기간 주목해야 할 중점으로 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21일 파키스탄의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6월 중순 이래 전국적 범위에서 허구에 의한 큰 물로 282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5,600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5,590km 구간의 도로와 22개의 다리가 파괴됐으며 1,600여 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에서 수재민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련바라는 화재 사고로 해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런던시에서는 12일 하루 동안에만도 10건의 화재 사고가 집과 공공기관들이 불에 타버렸다고 합니다. 화재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온 현상과 들불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소해안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12시부터 13시 사이 우시에서 26mm, 15시부터 16시 사이 구장에서 27mm의 강한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비 내린 정령을 보면은 평안북도와 차강도를 비롯한 소해안 중부 이북 지역의 강수량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약간 많았고 전국 평균 강수량은 5mm였습니다. 앞으로도 북부 내륙을 위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황해남도 남부 지역에서 강한 소낙비를 동반한 40 내지 7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약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해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원산만 지역에서는 강한 소낙비를 동반한 40 내지 7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는 데 맞게 농업과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많은 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위험 개소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보 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등 해당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1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벽송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이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후렸다가 저녁부터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오전까지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 남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